된 내용들을 좀 위주로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회의실 예약 시스템 VK430이라는 장비가 이제 추가될 수 있게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네, 약간 소리가 두 번 들리신다 그랬는데 아마 노트북 그 마이크 오디오 입력이 켜져 있어서 이게 노트북으로도 오디오가 들어가고 해서 조금 이렇게 두 번 들리신 것 같아가지고 설정을 지금 좀 바꿨고요. 소리 안 들리시는 거는 이게 제가 최대 음량인데 좀 더 크게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각자 모바일 기기의 음량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비디오 매트릭스랑 컨트롤러만 이제 추가가 됐던 것에서 이제 VK430 장치도 추가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매트릭스나 컨트롤러에 이제 설정된 동작이나 작업을 이제 스케줄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VK430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VK430 자체적으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VK430을 통해 회의실에 이제 들어갔을 때 회의실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회의실 전등이 켜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VK430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VK 컨트롤러 같은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VK430으로 회의 예약이나 뭐 시작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에 해당되는 그런 회의실의 뭐 TV 재생, 뭐 전등 켜기 이런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동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VK430을 통한 자동화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시작하거나 끌 때, 끝날 때 이제 회의실 장비가 뭐 켜지고 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가자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의실 예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뭐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런 기능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이제 회의실 장비들이 꺼지거나 켜질 수 있게 이렇게 자동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시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 유니존 버전에서 좀 없었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 현재 이제 여러 그 회의실이나 뭐 여러 방에서 이제 어떤 장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상태로 구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의 템플릿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즉 12개의 방의 상태를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템플릿 레이아웃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예약 가능, 대기, 회의 중 이 세 가지 상태는 이 방의 그 회의실 예약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K430이랑 관련이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초록색이면 뭐 사용 가능한 상태, 주황색으로 이제 대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곧 이제 누군가 와서 그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회의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군가 그 방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예약 가능 룸, 예약으로 인해 점유된 룸 상태 이 세 가지 템플릿은 다른 그 템플릿이랑 다르게 좀 크기가 크죠. 얘네는 이 세 개는 이 크기가 무조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방에 왜냐하면 이제 각 방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을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표시를 좀 많이 표시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템플릿 크기가 더 크고 그리고 대기 중인 뭐 룸의 예약 정보나 그런 상태
회의실의 상태를 또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육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템플릿 크기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방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방, 그리고 어떤 그 방에 이제 추가된 장치들이 있겠죠. 뭐 매트릭스든 VK 장비든 VK430이든. 근데 이제 그런 연동된 장치에서 어떤 특정 뭐 경고나 뭐 알림 등이 발생했을 때, 혹은 장치가 오프라인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맨 좌측에 보시면 TPE-HQ라는 템플릿이 있잖아요. 이거는 TPE-HQ라는 방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치가 8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유니존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 탭에 이제 분석 탭도 생겼습니다. 분석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이나 가장 많이 이용한 뭐 예약 방법, 또 예약을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뭐 노쇼 예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되는 템플릿 데이터를 이제 적용한 그 보여주는 그런 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리포트는 이제 그 각 회의실에 이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실 수 있게 보고서를 제공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자동으로 관리자 이메일로 전송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제가 유니존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존 메인 화면인데요. 제가 아까 로그인을 해놔서 바로 이제 대시보드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총 12개 이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측 상단의 이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 쓸 템플릿을 이렇게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벙커라는 방에서 어떤 뭐 정상 온라인 상태인 장치나 뭐 경고가 발생한 장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 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벙커라는 방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허들룸이라는 방을 모니터링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면 저 이름도 바꿔줘야죠. 네, 요 허들룸을 선택한다고 해서 요 위치 이름이 자동으로 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이제 수동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허들룸으로 이름도 바꿔주고 완료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저 허들룸, 이 템플릿 이름이 허들룸이고 선택된 룸이 허들룸이죠. 근데 경고가 있는 룸이라는 이 템플릿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들룸에 설치된 장치에서 경고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발생한 장치의 숫자만큼 요 0이라는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요 서울에 있는 벙커라는 방에서 장치 경고가 29개가 생겼다는 요 템플릿이죠. 이거는 벙커에 설치된 장치에서 총 29개, 네. 이렇게 요 점 3개 있는 거를 대보시면은 29개의 이 경고 알림이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자는 이제 각 방에 설치된 장치들이 뭐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뭐 어떤 오프라인 상태로 된 장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요 장치 탭으로, 좌측에 있는 장치 탭으로 들어가서 뭐 각 방에 있는 장치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시보드에서 분석 탭을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이제 VK430 장비를 연동을 한지 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쌓인 건 없는데, 보시면 제가 수요일에 방 예약을 한번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됐던 이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좌측에 보고서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받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A, B, C, D라는 이름의 파일로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월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2026년까지 월별로 매월 1일에 이제 보고서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모든 룸의 데이터를 다 수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허들룸에 대한 데이터만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뭐 인기 있는 방, 뭐 제일 제가 설정한 이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쓰는 방을 이제 방에 대한 데이터를 받겠다 이렇게 뭐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상태는 실패라고 떴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리포트 기록 이걸 한 번 더 뭐 실행을 해주면 되죠. 아마 제가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을 좀뭐 잘못 적은 게 있겠죠. 네, 그냥 한 번 실행하는 걸로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을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레포트 기록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A, B, C, D 제가 방금 만든 보고서가 뜹니다. 이거 체크하고 다운로드 하면은 PDF 파일로 이 보고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압축을 풀어주고요. 네, 이런 오류 메시지 무시하고 풀린 거 보시면 네, 인기 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지금 방금 만든 데이터 보고서니까 인기 룸에 대한 데이터가 당연히 쌓인 게 없어서 노 데이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좀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직접 좀 요청을 해주시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수 있고 장비도 데모가 가능하니까 직접 데모를 받으셔서 시연을 해보셔도 좋고 저희 쪽에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달간 있었던 기술 이슈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UC9020, 9040 그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에서 장비를 쓸 때 보통 아이패드에서 온에어 앱을 실행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iOS 16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온에어 앱의 프리뷰랑 프로그램 화면이 나오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업데이트된 iOS랑 좀 호환성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어제부터 이미 이제 앱스토어에 온에어 2.1.206 버전이 올라가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분들이 자동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였어요. 네, 원래 이제 프리뷰랑 PGM 선택된 화면이 이제 미리 보기 창에 떠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떴었습니다. 이거는 펌웨어래 온에어 버전 올리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V829, 849 무선 비디오 연장기의 경우 이제 T 한 대에 뭐 R 여러 대를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 여러 대를 각각 다 확장으로 이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V829나 849 무선 연장기의 그 무선 연장기가 PC로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그 모니터의 수량은 RX 모니터 수량이 아니라 TX 송신기의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송신기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 수신기가 아무리 여러 대여도 PC에서 그 모니터를 한 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 여러 대의 그 수신기가 다 같은 화면밖에 이제 출력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V829나 849의 경우 송신기를 두 대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PC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그러니까 두 대까지는 이제 확장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다 이제 복제로밖에 못 쓰신다는 부분이 있고요.
US3312 저희 이제 USB-C 타입으로 PC에 연결되는 신제품인데 이제 US3312를 연결하고 또 PC에 별도로 모니터를 이제 추가 연결해서 듀얼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PC를 전환하면 확장이 풀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확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 전환을 했을 때 기존 모니터의 그런 폴더 창이나 아이콘들이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별도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언제든지 뭐 보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 용어, 마지막 기술 용어 소개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는 온비프 두 개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온비프입니다. 네, 이거는 보안 목적의 물리적인 IP 기반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에서는 저희 솔루션에서는 보통 컨트롤 시스템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거나 이제 PTZ 카메라를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컨트롤 시스템에 카메라를 추가할 때 온비프라는 프로토콜 방식으로 추가를 해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컨트롤 어시스트. 컨트롤 어시스트는 이제 PC에 설치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윈도우 기반 이제 PC에 설치가 되면 저희 VK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컨트롤 어시스트가 설치된 PC를 전원을 켜고 끄거나 혹은 PC에서 뭐 파워포인트나 특정 미디어 플레이어를 재생하고 제어를 한다던가 하는 동작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윈도우 OS에서 지원이 되고요. 네, 오늘 교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관련해서 요청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또 네, 따로 에이텐 기술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교육 마무리하기 전에 소속과 성함 채팅창에 이제 못 써주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남겨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